어젯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정감사 첫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를 상대로 최 총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감에 오른 오늘 봉화에서는 석고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태풍 미타의 영향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태풍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많게는 300mm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피해를 입은 수확기 농작물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불과 보름 간격으로 태풍 2개가 연이어 북상했습니다. 가장 최근 태풍인 타파로 경북에서는 벼가 쓰러지거나 잠기고 과일이 떨어져 700헥타르 넘게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처를 채 씻어내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미탁이 찾아와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다 된 농사가 이렇게 망치다시피 해보니 안 좋죠. 수확을 앞둔 벼는 이삭이 무겁고 벼대가 약해 강풍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쓰러진 벼가 물에 잠기면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데 최대한 빨리 반대편으로 젖혀두거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벼를 묶으면 컴바인 작업할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벼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라는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과수원은 낙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데 서둘러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 수확이 어렵다면 열매가 달린 가지를 단단히 묶어주고 늘어진 가지는 받쳐줘야 합니다. 강풍에 약한 비닐하우스는 문을 모두 닫는 게 좋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최대한 막아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환풍기를 돌려주게 되면 비닐이 밀착되어서 찢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뿌린 생석회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소독 효과가 낮아지는 만큼 태풍 전까지 철저히 소독하고 태풍이 지나는 동안은 축사 내부를 집중 소독해 줄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은 경북 지역을 관통하며 이전 태풍보다 비바람의 영향이 더 넓고 강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안동 국제탈춤축제의 야외 공연이 취소되거나 공연 일자와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안동시는 오늘 탈놀이 대동난장은 취소하고 사전놀이는 4일 오후로 연기했으며 시민화합 한마당은 실내체육관으로 옮겨 진행했습니다. 또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부잔교도 결박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기상악화로 대구를 오가는 항공노선도 차질을 빚어 오늘 오후 1시부터 대구 제주노선 항공기 18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공항공사 대구지사는 태풍이 지나는 내일까지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하는 항공편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단국대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진 최 총장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처음 확인했고 민주당은 최 총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 나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학교를 수료하거나 졸업하지 않고 중도에 제적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최 총장은 단국대를 수료한 뒤 미국 워싱턴 침례신학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양력에 표시해왔습니다. 유 부총리는 미국 학위에 대해서도 현지에 확인을 요청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이 학교 임원 승인과 총장 취임에 사용됐는지도 교육부가 조속히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장 승인 과정에서 제출됐던 서류에 이렇게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최 총장의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016년 동양대가 교육부에 보낸 임원 승인 서류에 최 총장의 학력이 단국대 수료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자료로 교육부로부터 임원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러면 교육부는 최성의 이사에 대한 임원 취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허위 학력 기재는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또 판례 같은 것들도 좀 찾아보면서 이것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도 최성해 총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최 총장의 허위 학력 민원이 이미 6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됐지만 흐지부지 처리됐다고 지적했고, 조승래 의원은 최성해 총장의 재임 기간이 전국 사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긴 25년에 달한다며 사실상 종신직이 가능한 사립대 총장 선임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에 앞서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만나 공모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 총장은 오늘 오후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태와 관련해 최규일 의원과도 만나거나 상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특정 교수의 허위 문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며 진영 논리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동양대가 한 달 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최 총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가 6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국감에 맞춰 봉화에서는 영남권 6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석포 재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폐쇄를 외치는 소리가 비바람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낙동강권역 봉화 안동 주민들과 영남권 60여 개 환경단체 회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봉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낙동강에 이르는 1,300만 영남권 주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석포재련소 주변 마을에 토양 중금속 오염이 드러난 2014년을 시작으로 봉화군 대책위가 영풍의 수질과 토양, 대기 등 환경 오염 문제를 고발한 지 6년째. 이제는 영남 주민 모두의 문제가 됐습니다. 상류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차원이가 없고. 낙동강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된 이후에도 영풍은 한 해 10건이 넘는 법 위반을 자행했고 이딴 조업정지 처분과 토양정화 명령은 소송 등으로 차일피일 이행을 미뤄왔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공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북도의회 차원의 영풍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환경오염 업체가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엄정하게 아마 법 집행했을 것인데 영풍 석포재련소만큼은 좀 특혜이지 않나. 집회에서는 영풍으로 수십 년간 오염된 낙동강과 주변 생태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조형물 행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같은 시각 재련소 폐쇄 저지를 위한 속포면 주민과 재련소 노조, 협력업체 직원 500여 명은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규모 인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했고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강인 영풍 대표는 해외 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출석한 석포재련소 관리본부장은 사태 전반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주 간포 간 국도 4호선 도로를 만들면서 맨홀 구멍을 파놓고 5년간이나 방치했습니다. 지나가던 농민이 3m 깊이인 이 구멍에 빠졌다 구사일생으로 구출됐는데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승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6살 이상출 씨. 지난 24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3m 아래 맨홀 구멍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래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마침도 전화기가 호점에 있어가지고 전화로 연락해서 금방 나왔지 다행이지. 119에 신고해 1시간여 만에 겨우 구조됐는데 휴대폰조차 없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맨홀을 만들기 위해 파놓은 구멍인데 풀숲에 덮여 있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경주 간포간 국도 4호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4년 도로와 배수로를 만들면서 맨홀을 위해 이곳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엉터리 시공에 허술한 감리와 준공 검사로 3m 깊이의 구멍이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온 겁니다. 풀숲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리와 준공검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맨홀 구멍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부채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80대 남성이 맨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7월에는 충북 증평에서 40대 남성이 6m 깊이의 맨홀로 추락했습니다. 맨홀 구멍이 부실한 공사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방치되면서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2011년부터 5년간 기초단체 지역 내 총생산, GR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경북에선 울진이 20.5%로 가장 성장률이 높았고 김천이 19.1%, 안동이 17.4%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구미와 포항은 5년간 각각 1.4%, 0.1% 성장하는 데 그쳐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문경시는 지난 5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성장세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 기념관 건립이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의를 통해 보훈처가 석주 선생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경우 전체 70억 원의 건립비 중 30%인 20여억 원만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50억 원은 임청각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건립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훈처와 문화재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협의해 기념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와 함께 상장기업 중 기업설명회를 잘 실천한 공로로 기업설명회 협의회, 즉 한국IR협의회가 주최하는 2019 한국기업설명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40%를 넘는 고배당과 자사주 취득 등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했고 매년 최고 경영자와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선 대기업과 우수기업 등 모두 20개사가 IR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마감 결과 434명 모집에 96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2.2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명을 모집하는 유치원 교사 경쟁률은 538명이 몰려 13.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9일이고 1차 합격자는 12월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영주시가 2021년 개최 예정인 풍기 세계 인삼 엑스포 중간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영주시는 행사장 조성 계획과 엑스포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전국 인삼 재배 지자체와 연계 협력 방안, 축제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분기 세계 인삼 엑스포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개최 청신호가 켜졌고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황천모 상주시장이 인사를 연기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사무관 12명의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승진자들은 6주간의 교육을 미리 받은 뒤 올 연말 현재 근무 중인 5급 간부들이 공로 연수나 퇴직 등으로 나가면 내년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상주시는 부시장이 정권을 쥐고 내부 평가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단 첫 FA급 결승 진출을 노리는 상주 상무가 이 시각 현재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내셔널리그 대전 코레를 상대로 FEB 하나은행 FA급 4강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상주 상무는 K리그 1 서울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홈 경기인 2차전을 반드시 승리해 결승에 오르겠다는 각오입니다. 상주 상무는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오늘 2차전에서 승리하거나 무실점으로 비기면 결승에 진출합니다. 전반전에서는 0대0으로 비기고 현재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경북 지역도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북권 소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